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전해드리는 일일 브리핑. 대구 투자자? 대구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먼저 2시간 전 뉴스인데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 조짐.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장기화 조짐 이렇게 뉴스 내보내고 자 이제 위기가 시작되겠죠. 나중에 실제로 뭐 PF 문제 터지면은 수습 중 이렇게 또 뉴스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당사자들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던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정말 악랄한 게요. 거의 고인이 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이라서 다가구 후순위,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금조차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정말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제가 악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 이유는요.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태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상환해야 돼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세 대출을 임대인에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은 임차인이 하고 그 채무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걸 해도 어차피 뭐 그 돈 받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전세 사기고 이런 거 나발이고 나올 게 없습니다. 태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인이 되신 분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 전세로 아마 들어갔는 것 같은데요. 월세라기보다는 이거 그거겠죠. 관리비 쪽으로 관리비는 내야 되죠. 관리비 이런 걸 내라 그러면서 돈 안 낸다고 인터넷 선을 자르고 괴롭힘이 있었다. 이 정말 악마 아닙니까? 악마 새끼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 빨리 좀 법제화되어서 좀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특례보금자리론 지난주에 정리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신규 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건수가 대구에 한 달 평균 한 80건 정도 영향력밖에 없습니다. 특례는 사실상 영향력이 없고 이 증여, 혼인 출산이 아니라면은 1억 5천을 한 명이 증여받게 되면은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혼인 출산으로 공제를 받으면 양가에서 각자 1.5억씩 땡겨 온다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증여를 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조금 가세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 같다. 이게 지난주에 좀 짚어드린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또 가지고 왔느냐? 이 세금이 이렇게 덜 거칩니다. 증여세고 뭐고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모든 세금들이 다 덜 거치고 있는 이런 형국.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개혁안이라고 해도 이름 붙이기 좀 그런데요. 아무튼 통과되지는 않았죠. 아무튼 미래 세대 지금 태어나는 영세는 나중에 소득의 35% 정도를 연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정도. 지금은 12, 3% 내는 12, 3% 정도 요 정도 내면서 요거보다 훨씬 3배. 어떤 뉴스를 보니까 5배까지 이렇게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거 지금부터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메꿔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현재는 나는 부담할 생각 1도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세금 안 거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초연금 왜 줄였냐. 뿔난 어르신들, 이 양심도 없는 어르신들. 왜 그런 거 하니? 이자 소득이 많이 늘었대요. 돈 다발로 가지고 있죠. 이자율이 상승해서 그것 때문에 연금이 감액됐어요. 먹고 살만한 분들이 이 포퓰리즘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줄였다고 뿔나 있는데요. 정작 정말 이제 뿔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하단 부분에 나와 있던데요. 기존에는 하위 7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다면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거 아마 시행될 거예요. 세금이 안 거치는데 나눠줄 돈이 없는데 아마 진정 뿔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위 70% 이거 어떤 사람이냐? 제가 재산을 대충 넣어봤어요. 재산소득 이자 한 4억 정도 현찰을 가지고 있다고, 3억 정도? 이 정도 현찰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얼마로 넣었더라?
4억 정도 현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자 소득이 요 정도 발생하고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공시지가는 한 2.5억 정도, 네, 시가 표준에 2.5억 정도, 그러면 한 4억짜리 정도 주택 될 거예요 아마. 4억짜리 집을 가지고 4억 현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거의 예, 뭐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인정액이 365만 원이라서 안 된다. 340만 원이면 되는데 25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요, 자산 한 4억 있고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현찰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네, 기초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게 뭐 은행 이자 부분으로 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지, 이 현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지 않고 땅을 한 10억치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재산 뭐 땅을 한 10억치 가지고 있다. 10억은 좀 그렇고 한 7억치. 제가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예. 자산 기준으로 10억 정도 있어도 기초연금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되면 이제 아마 뿔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자. 당장에 쓸 돈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거 다달이 뭐 많으면 한 50만 원 정도까지 나오면은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국민연금하고 하면은 얼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국민연금만 받고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어 버리면은 이게 입에 풀칠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주택 뭐 어떻게든지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과 나중에 매물의 증가 여부, 요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아무튼 제가 증여 1.5억씩, 양가에서 1.5억씩 받으면 대구에서 돈 조금만 더 보태면은, 자기 돈 쪼배만 더 보태면은 대구에 웬만한 집들 살 수 있는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시뮬레이션 했던 거 제가 건수를 400건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진행하면서 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쿠팡 알리, 자, 더보기 링크 혹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4만 건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구는 한 3주째 지금 상단과 하단이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부산은 문제가 뭐냐면, 부산은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희한하죠. 자, 그리고 대구에서 좀 안 좋은 소식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게 되면 연간 5%씩 감액되는 상태로 봤습니다. 근데 이거 전국 평균이 16%입니다. 조기 수령하는 사람 비율이. 대구 평균 얼마인 줄 아시나요? 대구 평균이 21%입니다. 대구 부자 도시라고요? 예, 부자는 부자 맞아요. 대다수가 좀 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전세 물량도 조금 정체, 월세 물량도 정체에서 월세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파트 거래량 160건,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대단해요 할 수 있는 수치까지는 아니죠. 왜? 3일치 거래량이 모였습니다. 지난 연휴가 끼어 있었죠. 3일치 거래량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70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놨었는데 160건수가 발생했거든요. 뭐 지난주 그 이전 주를 보더라도 딱히 거래가 많은 추세는 아니죠. 네, 요거 지금 휴일 때문에 날짜가 살짝 꼬이는데, 지금 지난달하고 같은 추세로 나오려면 거래량이 한 1760건, 70건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부족한 흐름, 이번 주 휴일이 한번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거래가 조금 딸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네요. 자, 대구 159건, 뭐 살짝 바뀝니다. 거래 취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아파트 투미에서 실거래 자료를 찾아봅니다. 오늘 빌리브 헤리티지 거래 몇 건일까요? 2건일까요? 역시나 2건입니다. 희한하다. 자, 수성상가 롯데캐슬 50평 10억 4천, 평당 2천만원, 평당 2천만원 조금 더 넘기도 하고요. 6억 이상 아파트, 9억까지 아파트들도, 신혼들도 집에서 양가에서 3억을 땡겨주고 한 3억 정도 모아놨으면 한 3억 정도 대출 받아서, 그러면 이 충분히 접근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 3억 모아놓는 게 젊은 사람들 3억 모아놓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도움 있으면 9억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이렇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신축이나 이런 것들 빌리브 스카이 7억 5천,
자, 양가에서 3억을 받아오고 한 1억 5천 모아놓은 상태에서 한 3억 정도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면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냐? 거기에는 의문을 표합니다. 7억 5천 신고가 대단해요. 고점 대비 30%, 월성 3정 6억 2천 대단해요. 6층인데도 6억 2천 대단해요. 자, 신월성 특집, 범사만사 특집 이렇게 다뤄드렸습니다. 동대구 이안센터를 D 5억 9천, 자 5억 9천 8천 이렇게 거래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6억 이상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해요. 자, 5억 6천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 더 많이 보이네요. 5억 중반 조금 더 넘어가는 모습. 남산 자이 하늘채 33평형 5억 6천. 얘는 저층이니까 그래도 난 남산 롯데하고 비교하면 왜 이렇게 딸리지? 이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용산 롯데캐슬 40평대 5억 3천. 한대는 이런 끝발 날렸는데요. 끝발 날렸던 그런 것들 있죠. 복현자이 5억 2천. 벌써 5년차. 눈 감고 돌아서면은 5년차 금방 돌아서는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천, 5억 7천 이렇게 나오면 대단해요. 하지만 강보합도 있지만 약보합도 있고, 약보합 비율이 70%, 강보합 비율이 30%, 아니면 강보합이 20, 약보합이 80. 월성 웰드메리디안 지난번에 5억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도 봤었는데요. 약간 가격이 약간 주춤 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L자형 패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30% 이상,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나오고 있고, 그 이전보다 서서히 분위기가 더욱더 아주 미세하게 안 좋아진다.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 후루룩 지나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미 사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평당 1,000만원 선택의 여지가 너무 넓다. 정말 부모님의 도움으로 양가에서 3억을 받아온다. 양가에서 3억을 받아서 신혼을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 돈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대구에서는 웬만하면 기반 잡습니다. 직장만 있으면 기반 잡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 서울에 가서 집을 사서 뭐 하는데 3억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 월세 보증, 전세 보증금밖에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 그것도 보증금 3억에 뭐 월세 뭐 200만 원 뭐 이런 식이죠. 돈도 못 모읍니다. 어중간하게 수도권 가는 것보다 대구는 근데 대기업이 너무 없어서 그런 좀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실거래 가격 찾아보시고요. 가격 낮을수록 더 폭락하는 현상. 자, 이 차트가 아니네요. 자, 건당 거래대금 좀 회복했다가 뭐 어쨌든 3억 3천 수준의 건당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 이 괜찮았던 원인은 특례가 아니었다. 전세가 아니고 증여로 인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 증여 다 해놓고 나면 이제 노후 세대는 증여하는 순간 이 재산에서 바로 까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연간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까입니다. 5년이 지나야지 0으로 자산 0으로 잡힙니다. 1년이 지나면은 여전히 1.2억의 자산을 이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노령연금 이것도 뭐 돈 다 주는 거야. 그것도 못 챙겨받는 사람들 제법 됩니다. 제법 되는데요. 그것도 좀 계획을 잘 짜서 증여도 하고 이 자식한테도 면도 세우고 나도 연금도 받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커트라인에 걸리는 그런 세대들이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자산 가진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증여와 그런 것들 자산 배분을 좀 해놓으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뭉태기 돈은 떨어졌는데 월로 들어오는 돈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 나쁜 거 뭐 욕은 하고 뭐 할 때 일단 내 거 챙길 건 챙기자. 분양권 거래량 많았습니다. 48건. 전세 거래량은 그닥 많지 않다라는 흐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세 대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월세 가격도 2년 전 대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